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 시장은 금요일이고 우리는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장이 끝나. 그 상황을 보면 파월은 50bp를 이야기를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제가 보는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한 줄 요약입니다. 파월은 50bp를 이야기를 했다. 또한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에 달리는데 왜 그러냐면 여름까지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열심히 달려오다가 9월부터는 이익 실현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보통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10월이면 풋클로즈 하고 뭐 인센티브 받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정리에 달리기 때문에 9월의 실적이 항상 안 좋은데, 여기에 지금 이제 파월의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미국의 치열한 대권 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섞이고 전쟁의 위험이 막 섞이고 막 섞여가는데, 과연 9월에는 어떻게 시장이 될 것인가를 앞두고 8월에 이제 1주가 남아있죠. 한 주가 남아있는데 이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또한 9월 초까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우리의 추석 명절 전까지는 장이 나쁘지 않고 그 이후 를 중심으로 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될 것 같고 좀 줄여가자는 게 제 생각이죠. 따라서 이번 한 주는 좀 마음 편히 좀 누리고 주가 상승해서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한 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은 50bp를 이야기했고 9월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약세인 그 중간에 이번 한 주가 딱 끼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지난 금요일날 이미 시장은 바이오 내간 리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믿을만한 시장의 중심 키포인트, 핵심 리더는 바이오다. 여기에 단기 테마를 섞어야 되는데 일단은 코비드 쓰러지고 뭐 전고체도 살짝 또 맛이 좀 가는 모습. 여기에 이제 전고체란다. 전고체 배터리죠. 그렇죠? 네, 초전도체가 또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단기 테마를 살짝 섞어서 바이오 한 70%, 뭐 바이오라든지 전통적인 강세 우리 기반인 것들 한 70-80% 섞고 단기 테마를 한 20-30% 섞어서 투자하는 전략. 이거에는 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면 이번 주의 핵심은 바이오를 뭘 거르고 어떤 종목을 넣어서 편입해서 승부를 낼 것인가. 이게 핵심 투자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전략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굉장히 또 주의가 필요한 그러한 한 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죠. 네, 미국 시장 금요일은 다우는 1.14, 나스닥은 1.47, S&P는 1.15. 우리가 잭슨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하지만 또 그렇게 나쁜 그러한 상승폭은 아니다. 적절하게 주식시장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대체 우리의 파웰 아저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날 파웰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 와, 우리의 여정은 방향이 명확하다. 사실 50bp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선언을 한 거죠. 파월 의장의 발언은 버핏의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버핏의 공식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9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금리 인하 속도로 옮겨져 갔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당장의 주가도 재산정돼야 한다는 게 시장의 핵심 논리였죠.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폭을 25bp로 제한한다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50bp 인하 여지도 남겨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를 날렸는데, 파월 연설에 빠진 것은 점진적이란 단어이다. 어제 일부 발언자들과 달리 파월 의장은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움직일 선택권을 없애지 않았다. 크게 움직일 선택권, 50bp를 이야기하죠.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한 다른 연준 인사들은 전달 공개 발언에서 점진적, gradual이라는 단어나 또는 체계적, methodic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스몰 컷을 시사하는 암호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
반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두 표현을 사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의도적으로 배제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날 피벗 사용으로 금리 인하 전망치가 더 강하게 금리 인하 전망치가 더 내려가고 있다. 네. 금리 인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네. 9월 25피 인하율이 65.5, 12월까지 100bp 인하율이 44%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50bp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기대감이 9월 18일인가요? 18일까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9월 18일경이면 우리 추석과 맞물려 근처 막 이렇게 있는데 이때 한번 뻥치고 그 다음에 9월 중하순부터는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주 9월 초 추석까지는 시장을 장기적인 그러한 상승으로 보고 올해 이걸 먹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강하게 매수 포인트에 여러분들을 밀어넣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잭슨홀이라는 잭슨 황 한 방이 필요하다. 28일 우리 잭슨 황의 마지막 한 방 피니시 브로가 필요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엔비디아의 한 방이 필요하다. 잭슨홀 1-2 스트레이트 그리고 잭슨 왕의 카운트 블러가 필요하다. 지난주 코스피는 2700 돌파에 성공했지만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했죠. 지난 5일 급락 이후 2주 동안 단기 되돌림이 있다는 기간 조정 구간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빅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했죠. IT 시층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중요한 이벤트인 것은 사실이다. 29일 오전 6시 새벽에 발표가 되죠. 최근 상향된 이익 추전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향후 AI 반도체 방향성에 대한 젠슨왕 CEO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주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젠슨왕이 어떤 가이던스와 어떤 발언을 하느냐. 젠슨왕의 워딩이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숫자는 매출억 300억 달러 이상이 찍을 수 있느냐, 다음에 EPS가 0.66 달러 이상을 찍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목표이고 중요한 것은 젠슨왕의 스피킹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주가 흐름에 따라 동행할 거로 보고 있다. 최근 테크이의 선택지를 넓혀오면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금리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고, 네, 이게 핵심이죠. 9월에 미국 생물보안법이 실행될 가능성. 하원을 통과 시 국내 바이오텍의 반사 수혜는 당연히 기대되죠. 여기에 지난주 유한항과 오스코텍의 폐암 치료 렉나자 궁세 FDA가 승인을 해주면서 새로운 FDA 시대가 열렸다. 신약 최초 FDA 승인을 받아오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값 지체고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 금융, 지주사 주가 흐름이 좋았다. 특히 이 보험사, 화재보험 같은 회사들이 좋았죠. 현대차는 오는 28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한다.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든 면에서 현대차 밸류업까지 한다면 현대차에 대한 다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9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범과 향후 ETF 출시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 관련 종목들의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이오와 밸류업이라는 큰 두 가지 키포인트, 긴 기둥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젠슨왕의 숫자가 중요하지만 코멘트가 더 중요하다. 8월 초부터 하락갭을 모두 메우며 저항선에 부딪혀 있죠. 네, MSCI 월드 인덱스가 저항선에 부딪혀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젠슨왕의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8일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그 다음 우리나라는 29일 목요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9월 10일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 여기는 큰 치열한 싸움이죠. 네. 민주당의 로버트 케네디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많은 선안설을 했는데 일단은 약간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은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학회 폐암 당뇨 종양학회가 9월 1일에서 첫째 주 1, 2주에 열렸다. 폐암 당뇨 종양학회 중요합니다. 9월 중에 KRX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있을 것이다.
밸류 미리 사야죠. 9월 19일 FOMC 미팅.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 붙여놓고 한번 봐야 되죠. 네,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제 트럼프 지지를 케네디가의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죠. 지지하는 걸 보고 배신이 난무하는 미국 정치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트럼프 수혜주가 이번 주에 좀 다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트럼프 수혜주를 한번 잘 봐야 된다. 트럼프 수혜주 하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뭐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죠.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저의 주제는 뭐냐? 두 번째 저의 주제는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 주도주 업종으로 바이오가 이미 시장에 등장을 했다. 8월 5일 급락 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헬스케어는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하락폭도 크지 않았고 반등도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내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죠. 8월 들어서 미국 S&P 500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 중에서 헬스케어 비중이 16%나 차지를 했죠. 유틸리티가 19%, 금융주가 17%,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가 16% 수준으로 뒤쫓아가고 있죠. 금융은 신고가 비율이 7월이 고점으로 반락을 했는데 우리 바이오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거죠. 유틸리티와 헬스케어는 신고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모멘텀 측면에서 유리해 보인다. 금융주보다는. 또한 이 실적 측면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최근 헬스케어가 오르면서 시총 비중이 6월 말에 8.9%에서 22일 기준으로는 10.7%까지 올라와 있다. 그만큼 바이오 헬스케어가 좋아지는데 과거 최고치는 20년 8월에 14%였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냐? 금리 인하가 1번, 금리 인하 수혜주의 1번이 바이오 헬스케어, 두 번째로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때보다도 바이오 헬스케어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다. 2020년 8월 14% 전체 시총 비중이 14.4%인데 이때보다도 더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때보다 헬스케어 기업 실적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발표를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31개 업종의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은 7.5조, 그렇죠? 역대 최대이고 영업이익도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휴젤, 클래시스 등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는 거죠. 헬스케어 내에서도 특정 업종만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텍, 미용기기 등 산업 전반의 실적이 고르게 좋아지고 있는 점이 동 섹터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여기에 유한양행이 얀센 기술 이전한 폐암치료제 렉나자가 FDA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력도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올해 알테오젠부터 시작해 국내 기업, 바이오 기업들의 국내 비파마와 연결점을 늘리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방한 퉁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글로벌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뭐가 매출이 올라가고 다음 수익성이 좋아지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이 세 가지의 장점을 글로벌화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의 상승. 세 번째 또 우리가 바이오를 해야 될 장점 중 하나가 중국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중국을 대체할 8월 미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생물보안법, 언제? 9월 말에 생물보안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미국 하원 모두 민주당, 공화당 모두가 찬성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은 지난 7월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를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바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의도이죠. 존슨 하원 원장은 친트럼프 성향으로 알렸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는 미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다 한 발 서로 그냥 팔을 걷고 함께 나섰다는 거죠.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미국 바이오협회 설문조사 결과 미국 바이오 제약기업들의 중국 CM의 의존도가 79%나 확인됐다. 뭔가를 연구하고 만들고 이러는 것은 전부 다 중국에 맡겼다는 거죠. 자기들이 디자인만 하고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게 될 것이고 상반기에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62%는 우시 앱탭은 지난 상반기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1.2%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같은 기간 북미 매출이 22% 늘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시바이오 같은 것들이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과정에서 국내 CDMO 기업들이 중국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력 플러스 중국을 때리는 미국 기업들의 전략이 국내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그리고 다양한 스몰 CDMO를 하는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ST팜은 최근 중국 기업을 대체해 글로벌 빅파마의 저분자 블록버스터 신약 의료 원료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과거에 자기가 하다가 뺏겼던 거죠. 뺏긴 걸 다시 찾아온 거죠. 글로벌 헬스케어 신고가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시아의 시장이 커지고 아시아의 기업들이 CDMO라든지 신약 1, 2, 3 단계 이런 단계에 있어서 애로를 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도 실력이 커지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여기에 금리 인하가 붙으면서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부 기업들은 FDA를 통과할 정도로 퀄리티를 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찍혀 나오고 글로벌화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그러한 등장, 바닥 탈출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 한번 봅시다. 9월 18일 FOMC 금리 인하기 나용의 기대감이 얼마나 시장의 상승 지구력을 지탱해줄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28일 엔비디아의 마지막 한 방이 대기를 하고 있다. 소문난 잔치가 될지 아니면은 큰 대갓집의 추가 장치가 이어질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9월 주식시장은 수익력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썸머넬리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다. 매년 9월에 글로벌 증시의 약세의 근본적인 이유가 유동성 유축 때문에 있었죠. 법인세를 납부하게 해야 되고 유태교 신년과 속죄일 휴일이 겹쳐지고 펀드들의 북클로징이 있고 10월에 문을 닫기 때문에 미리 닫기 시작하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청산 매물이 주식시장을 크게 흔들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과거 9월에는 장이 안 좋았다. 그러나 저희들은 8월 말부터 이번 주가 시작돼서 다음 주 9월 초까지인데 9월 18일 FOMC 회의 전까지는 기대로 들고 가자. 그 다음에 9월 말 정도 중하순부터는 줄이자. 여기에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미국 대선 지지율 격차가 더욱 좁혀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동성이 주식시장이 득보다 더 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갑자기 내일부터 트럼프 또 수혜주가 팍 치고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또 2차 전지 마탱가리 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좀 슬로워질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치러지고 끝이 모를 싸움으로 진행 중이며 잠잠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시장도 시장의 변수로 9월에는 전통으로 팍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시장은 엔캐리드 청산 압력 완화와 물가 안정 기대감 여기에 경기 침체 공포는 후퇴라는 조합이 힘을 받아서 미국의 증시는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고 코스피도 2700선을 넘나들었다. 바로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금주 7월 PC 물가지수와 7월 소비소득 지표 결과에 따른 등락이 있더라도 9월 중 코스피는 2750을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이 누려야 된다. 당분간 엔캐리드 청산 압력을 자극할 이벤트도 없고 견고한 미국의 소득 소비 모멘텀이 재확인될 것이다. 추석 전까지 코스피 변동성 확대는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야죠. 사서 이익을 실어야죠. 지난주 우리 시장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 반등세가 전개되었다면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매우 초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반등이 기대되지만 그렇게까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케이스는 SK 하이닉스를 사서 22만원 정도 오면 파는 전략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바닥에 있던 한미반도체 정도. 그러나 이미 시장의 리드를 잡기 시작한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여기에 단타 매물 섞는 전략, 뭐 초전도체를 섞든지 배터리 화재주를 섞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테마주를 섞어야 된다. 6대4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되 추석 전에는 비중을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지만 살짝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좀 필요하다. 추석 전까지는 가지고 가고 추석 전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그때까지 한 2주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번 주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파웰의 발언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전날 우리 현대자동차의 인베스터데이 이런 것들이 있다. 따라서 바이오와 밸류업이란 두 가지의 큰 흐름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단타 테마를 붙여라. 단타를 해라. 7대3, 6대4 정도로 가고 왔다 갔다 해라. 그리고 추석 전까지는 고다. 추석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지고 간다. 그리고 9월 18일 FOMC 회의 때 50bp 인하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들고 가고 9월 말 추석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좀 줄이자. 이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여기에 바이오를 주는 가장 크게 핵심 키포인트, 밸류업 두 개를 가장 그래도 안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뒀습니다. 저희 카페에 제가 이번 주 관심종목 10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물려서 고민하시는 분도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을까? 건전하고 공부하고 함께 고민을 찾는 이 카페. 네, 여러분들 카페 가입 환영합니다. 이게 유상이니까 네, 돈을 내야 무료가 아니라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와 밸류 그리고 약간의 단타로 이루어진 삼각편대를 가지고 이번 주도 잘 대응을 하셔서 돈을 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에 이번 주 관심 종목 10종목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